반갑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의 조상필입니다. 작년 12월 6일날 서울에서 뵙고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여건이 좀 변화가 좀 있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아마 개사와 축사 때 다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어진 시간 내에 좀 축약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로서는 여수 남해간 해저천의 개요에 대해서는 아까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간 관계상 국내외 해저천의 건설 사례 같은 경우는 좀 생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수 남해간 해저천 건설의 필요성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추진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여수 남해 해저천에 관련해서는 두 차례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통과가 되지는 못하고 여러 가지 아픔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도 국정과제로 채택된 내용에 보면은 지금 현재 78번 과제와 그 다음에 73번 또 32번에 관련된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이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 건설 부분이 아직도 국가 차원에서 조금 제외되어 있는 그런 아쉬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남해안권을 새로운 성장 벨트로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이런 기초적인 인프라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정이 좀 제외되어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최근에 발표한 예비 타당성 제도 개편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아쉽게도 이 제도 개편이 과연 우리 여수 남해간에 관련된 효율적인 답을 줄 것인가에 많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 봤을 때는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과 또는 지역 내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인한 여수 남해간의 정책들은 조속하니 추진돼야 된다는 그런 결론을 얻으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은 교량으로 가는 것과 해저터널로 가는 걸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는 아까도 국회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교량보다는 해저터널로 가는 것이 약 사업비가 3분의 2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해저터널로 가는 것이 적합하고 그 중에 연장은 약 7.3km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 중에서 해저터널은 바로 4.2km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교량과 해저터널에 관련된 비용을 봤을 때 사업비가 각각 이 정도 차이가 좀 나오죠. 사업비가 5천억 정도 나오고 해상 교량으로 갔을 때 1조 6천억 정도 나오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해상 교량보다는 해저터널이 좀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추진 과정을 쭉 좀 기술을 해봤습니다만 고생은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수뿐만 아니라 남해 국민들도 열심히 노력하셔서 이 사업의 효율성을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희망하는 그런 답들을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뭐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공학 사업으로도 선정이 되어 있는 이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힘을 합쳐야 할 부분인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외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 생략하도록 하고요. 건설의 필요성 부분을 좀 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마 국정과제에 나와 있는 비전이 되겠죠. 전 지역이 고르게 잘 사는 국가 발전을 실현한다는 차원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가기관 교통망의 공공성 강화와 그 다음에 관광산업 활성화 부분, 전 지역이 고르게 잘 사는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이 세 가지 과제를 도달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문재인 정부가 지금 현재 365 생활권 사업을 핵심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1시간 반을 10분대로 감축한다고 했습니다만 365 생활권 잘 아시다시피 가장 필수적인 기초시설을
확충해서 3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과 그 다음에 광역적인 시설은 1시간 이내에, 그 다음에 비상체제는 5분 이내에 이렇게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365 생활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수와 남해는 10분 거리에 있습니다만은 1시간 반에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된다는 것은 동일 생활권에서 형성이 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일 생활권을 형성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그런 사업 내용이다라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균형발전, 즉 동서화합을 상징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사업이 바로 이 사업이 아니겠는가. 지금 내륙 차원에서는 방향과 하동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삐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효율적인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남해안의 새로운 성장을 찾기 위해서는 바로 이 여수와 남해의 축을 연결하는 그런 전략적인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이제는 설명을 좀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나라는 커다란 축들을 지금 현재 많은 축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러한 축과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이런 축들, 그래서 심지어는 제주까지 연결하는 해저터널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이 새로운 이 성장축, 남해안 신성장 경제권을 아직까지도 등한시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도를 연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새로운 경제권을 3대 경제권 위주에는 우리나라가 끌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북방 경제권, 그 다음에 중부 경제권, 그 다음에 남해안이 성장 경제권을 끌어나가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필요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국토를 연결할 수 있는 기초적인 인프라를 확충하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로서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국토 균형에 관련된 벨트 축을 사람 인자와 미음자 형태로 개발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이 경부축에 집중되어 왔었죠. 70년대까지.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이 호남축에 조금 주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호남축도 약하죠. 그러나 이 서해안 벨트와 동해안 벨트, 남해안 벨트라고 해서 삼각벨트 축을 현재 동서남해안 특별법에 의해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만 만들어놨지 실제적으로 사업에 이루어진 것은 많이 없습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 있었습니다만은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거제에서 서울에서부터 거제까지 가는 그러한 내륙 철도망이 구축된다면 해양 경제는 활성화 되겠죠. 일부 남해안 축에서. 그러나 실제 남해안 지역 내에도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이 벨트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벨트를 형성시키기 위해서라도 지금 현재 이 여수 남해안은 필요하다. 특히 신안축에서는 어떻습니까? 그저께 다이아몬드 축을 형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앞에서 암태로 연결하는 청사대교가 개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들어왔습니다. 진도와 신안과 연결하는 부분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들어와서 지금 현재 완도와 고흥을 연결하고 있는 괴랑 부분도 또다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왜? 결국은 영광에서부터 시작해서 부산까지 연결하는 이 남해안 벨트 축을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해안을 중심으로 하는 이 벨트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미싱 노선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완도, 고흥, 여수, 남해가 형성이 된다면 그야말로 그동안의 내륙관광으로 형성이 되어 있던 국도 70km선을 이제는 해안 쪽으로 해서 국도 70km선의 새로운 성장축을 형성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남해안 경제권이 새로운 제조업과 관광 레저의 서비스 산업의 중심지로 부각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연결축들이 좀 더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울러서는 이제 남해안 광역관광 활성화 측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서남해안 특별법에 의해서 현재 남해안권 관광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에서도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게까지 관광지에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기본적인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수와 남해에 관련된 자원을 묶어낼 수 있는 이러한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까 서해안에서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들이 연결이 되다 보면 훨씬 더 관광벨트뿐만 아니라 남해안 예전에 이야기했던 썬벨트에 관련된 축들이 새롭게 형성될 수 있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로서는 지역발전의 어떤
상승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해저천이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효과 측면에서는 먼저 지역 산업의 기반을 확대시킬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또한 지역 관광 확대라든가 당연히 지역의 이미지는 개선이 되겠죠. 왜? 접근성이 좋고 외부에 오면서도 특히 에 관련된 사랑스러운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의 이미지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일자리가 10만 명 정도가 창출이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현재 그 사업의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그런 효과가 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기반시설 정비 효과, 그 외에도 이제는 토지 이용객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결론은 인프라가 확충이 되면 그에 따라서 새로운 시설이 도입이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토지 이용도 극대화가 될 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지역 발전의 상승 효과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수와 남해에서 그동안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것처럼 여수 비양이라든가, 그 다음에 남해 썰리지구의 대양,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접근성이라든가 수요가 부족해서 사업이 허덕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덕거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결론은 여수 남해 간의 기본적인 인프라가 확충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여수 남해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분대의 생활권에 형성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되겠죠. 그래서 여수 남해간의 질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이제는 단일 경제권으로서 통합이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되고, 특히 여수와 남해간에 있는 교육과 의료, 특히 그 관광 간의 실질적인 교류가 확대가 돼서 단일 경제권을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이제는 이러한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냐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건설의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리 필요성만 주장한들 실제적으로 사업에 이행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업의 실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제5차 국토종합개발계획뿐만 아니라 제5차 국토건설 5개년 계획에 먼저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 타당성을 조사시키기 위해서는 국가계획에가 먼저 반영이 돼야지만이 AB 타당성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B 타당성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두 개 사업 내용에는 반드시 여수 남해간의 해저터널 건설 사업은 반영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아까도 여러 그 계사라든가 축사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예비 타당성을 면제 사업으로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번에 서울에서 국회에서 발표할 때는 이 과제를 먼저 드렸습니다만은 최근에 예턴에서 제의를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계속 면제 사업이 있을 걸로 아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특히 국토부 차원에서라도 꾸준히 한번 건의를 해서 예탄 면제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그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2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면제 대상 사업에 포함되어서 반드시 면제 사업으로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로서는 지금 현재 기재부가 엊그저께 발표를 했습니다만 저희 지역에는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나왔던 예타에서 큰 틀은 뭡니까? AHP를 분석하기 위해서 위원 숫자를 기재부가 통합하고 그 다음에 가중치를 지역균형 발전에 5% 정도 증가시켰습니다. 근본적인 것을 선을 대기를 않고 있습니다. 왜? 경제성이 안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성을 나올 수 있게 하도록 근본적인 방향을 붙여줘야 되는데 그 방향적인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독일과 일본에서는 어떻습니까? 낙후 지역을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왜? 낙후 지역일수록 예타가 통과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선진국에서는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동안에서 몇 번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0.4가 나왔는데요. 현재 기재부가 바뀐 것처럼 엊그저께 경제적 분석해봐야 그대로입니다. 0.4밖에 안 나옵니다. 올라갈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좀 근거를 만들어서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독일과 일본처럼
발전 수준이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예타, 경제성 분석에 관련된 변수 측정에서부터도 좀 배려가 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균형 발전 AHP에 대한 가중치만 5%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 효과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특히 그 해변 지역에 대한 그 예타를 할 때, 경제성 분석을 할 때 편익 추정에 관련된 변수를 좀 더 다양하게 측정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4가지만 이렇게 측정만 하고 있어요. 계량화가 가능한 것만 가지고 측정을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쾌적성이라든가 정시성, 안전성, 시장권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국토부 과장님도 나와 계십니다만은 국토부의 SOC에 관련된 사업만이라도 좀 예타 기준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다른 부분은 많이 바뀌더라고요. 과학기술에 관련된 R&D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측정하는 방법도 수시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SOC 부분에 관련된 이런 부분은 비계량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바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아쉬움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최근에 나와 있던 것 중에서 경제성을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사회적 할인율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거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주장하고 싶은 것은 낙후 지역을 좀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할인율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좀 낮췄으면 좋겠다. 최근에는 어쨌습니까? 균형 발전에 관련된 가중치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나눠서 비수도권에는 30%와 40%로 이렇게 적용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함정이 있습니다. 왜? 40%에 가까운 39%를 적용해 줬습니다만은 예전의 경험을 보면은 예전에 25%와 35%일 때 적용치 평균을 적용했던 것은 27.3%입니다. 그러면 또 30에서 40% 적용했을 때는 32.몇% 밖에 안 나오니까 AHP도 한 0.5 이상은 넘어가게 되겠죠. 예전에는 AHP도 나오지는 않았죠. 아예 안 해버렸죠. 예타가 0.4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번에는 조금 더 나올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좀 이런 부분을 정책적 측면에서 개선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 됩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수 남해안에 관련된 이 부분은 제9도 5차 종합개발계획과 제5차 국토건설 계획에는 반드시 반영이 돼서 우리 지역민들이 원하는 것처럼 목포와 부산 간의 해양 관광도로의 단절된 구간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수 남해안 해저터널 건설 필요성 및 추진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신 우리 조상필 시장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